네,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총론 이제 신청부터 등기 완료 절차까지 쭉 하나 이어서 연결했고요. 자,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는 권리 등기 강론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어디를 보시느냐? 자, 255페이지 여러 가지 권리 등기 나오는데요. 자, 폈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권리 등기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할 겁니다. 자, 밑에 간단하게 표 한번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 봅니다. 자, 넘어가면 256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습니까? 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메뉴에 오른쪽 상단에 29, 30, 31, 33 얘는요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맨날 나오면 다 틀리나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출제가 빈도도 굉장히 높지만 어때요? 얘는 네, 나오는 부분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두 문제, 세 문제 기본적으로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1절 서설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권리 등기가 아니라 절차 총론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등기 그 첫 번째입니다. 권리 등기 그 첫 번째 바로 소유권부터 볼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 첫째 시간 등기법 첫째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혹시? 기입 등기 할 때 기입 등기는 최초로 등기부에 기록할 때 우리는 기입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이 최초로 기입될 때 우리는 무슨 등기였습니까? 맞아요, 보존 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 등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볼 거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야 어때요? 처분하려면 이전 등기 하려면 보존 등기부터 하고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등기 신청 의무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등기 신청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면은 제가 진짜 아는 것 같잖아요. 자, 등기 신청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 신청하세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맞죠? 자, 그 등기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처분하려면 특히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떻습니까?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은 왜 그냥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거든. 하지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랍니다. 그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최초로 기입한 등기, 보존 등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56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양가로 1번 의이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입니다. 새로이 동그라미, 개설 동그라미. 최초의 등기를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양가로 2번부터는요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요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거 쟁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존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 자, 보존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 그리고 이 보존 등기는 어떻게 개시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개시에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거 바로 누가 개시하느냐 신청인 요 두 가지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 두 부분 해서 간단히 또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건당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신청을 할 겁니다. 좀 전에 봤잖아요. 1건 1신청주의 기억납니까? 그거예요. 1건 1신청 원칙적으로 1건 1신청을 해야 되는데 추가해서 보존 등기는요 1물 1건주의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등기부에는요 등기 기록에는 하나의 온전한 권리가 꽉 찬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온전한 물건이 등기가 됩니다. 반쪽짜리 건물 등기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경고 외기차 계속 독립이 안 되거든. 예를 들게요. 자, 일문 일건 주면 헷갈리니까 예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X 부동산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하고 나면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처분하려면 처분 전에는 보존 등기를 해야겠죠. 자, 보존 등기를 하려고 딱 보니까요. 딱 마음에 안 내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요 남쪽에는요. 해가 내리쬐 가지고 너무나 색깔도 예쁩니다.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양지 바르고 양지 바르니까 자연스럽게 막 꽃 안 심었는데 꽃이 나고 있고 꽃이 있으니까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렇게 지 맘대로 꽃이 꽃밭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이쪽은 반뚝 잘라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요 계속 응달이야. 그러니까요 습기 차고 이끼 끼고 버섯 나고 지 맘대로 풀 이만큼 자라고 뒤에 가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드는 요 절반만 등기하고 싶다. 요 부분만 등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등기사항이 아니거든. 경고, 계속, 외기차, 독립 반만 등기라면 바람이 숭숭 돌립니다. 맞습니까?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부동산 일부만 자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된다 된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싫어도 어때요? 싫어도 자 부동산 전부를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의 부동산 일물이에요. 하나의 온전한 건물이 부동산이 등기가 돼야 되지 반쪽짜리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첫 번째 일물이었고요. 그러면 일권도 볼까요? 네. 등기를 신청하는데 똑같아요. 자 이때는요 이 X 부동산을 갑과 을이 2분의 1, 2분의 1 절반의 노력과 각각 절반 노력과 절반의 자본을 투자를 해서 공유로서 신축을 합니다. 신축하자마자 등기 없이 갑과 을은요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됐나요? 지분으로 취득한다 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뭡니까? 절반 뚝 잘라고 여기는 갑, 을 아닙니다. 전체를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우리 저번에 봤습니다. 보고 까먹으셨죠? 네. 훌륭하게 복습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공유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분하려면 기본적으로 자,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지분으로 보존 등기 하면 참 아름다운 등기. 딱 정확하고 딱 100점짜리 등기입니다. 이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를 하고 나서야 뭐 할 수 있다? 지분을 팔아먹든 뭐를 하든 처분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존 등기 하고 있는데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을이 다리를 탁 거는 겁니다. 갑은 어서 빨리 등기를 해서 보존 등기해서 팔아먹고 싶어요. 자기는 돈이 급하거든. 세금이 얼마나 상관없습니다. 얘는 빨리 어서 빨리 처분 등기해 보존 등기를 해서 처분해서 짜장면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꼭 공인중개사 학원도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어서 빨리 하자라고 하는데 을이 태클을 겁니다. 좀만 있어봐라. 연말이다. 내년에 세제가 개편되면 싸질지도 모른다. 지금 하면 세금 비싸니까 내년에 좀 세금이 깎아지면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맞아요. 좀 해도 난 돈이 급하다니까 학원 가야 된다니까 뭐 짜장면 사 먹어야 되니까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안 해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알겠다 내가 내 등기 해볼게 라고 하면서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자신의 지분만에 의한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 등기 하면 등기 가능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지분 공유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의한 보존 등기가 가능한가 여부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저번에 일부 소유권 등기 가능하다면서요. 가능 불가능 다시 한번 가능 불가능? 제 표정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예, 제 표정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신감 있게.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등기부에 하나의 소유권입니까? 0.5 소유권입니까?
0.5 소유권. 하나의 등기부에는요,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일의 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요, 0.5의 권리가 들어간 겁니다. 1건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다시 한번 일물 1건, 하나의 온전한 부동산이 등기가 돼야 되고요. 하나의 온전한 권리가 등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일물 1건에 관한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요, 키워드입니다. 보존 등기와 일부는요, 보존 등기와 권리의 일부, 우리는 지분이라고 하죠. 자, 일부와 보존 등기 친하지 않습니다. 안 붙어요. 일부와 보존 등기 친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붙어요. 그래서요, 자, 보존 등기는요, 일부만 볼 필요 없습니다. 일부 넣으면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일부와 보존 등기는 친하지 않습니다. 요 키워드, 요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몇 년 출제가 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물 1건에 관한 보존 등기 신청 방법. 일부만 불가능, 일부만 불가능. 되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전부를 보존 등기. 그리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는 귀라도 잡고 끌고 가서라도 공동으로 공시에 보존 등기.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신청 개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개시하냐?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는 원칙대로 신청해서 개시를 할 거예요. 신청해서 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처분하려고. 처분하기 직전에 보존 등기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원칙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직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어떠한 등기 절차에서 직권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지 맘대로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자는, 권리자는 따로 있는데 등기관이 지가 알아서 등기를 해봅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한지 모르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의 등기예요. 여러분이 소유자 등기 되겠습니다. 소유자로. 자, 여러분의 물건으로 여러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관이 기분 나쁘다고 지 맘대로 막 직권으로 등기하면 된다. 막 이름을 주성배인데요, 주성배아로 바꾸고요. 내 건데 네 거로 바꾸고, 직권으로 등기관 직권으로 바꾸고, 직권으로 등기를 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절차에 맞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등기한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권 등기 사항은요, 법률 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 특별한 사항에서만 직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권 등기에 관한 부분은 모두 직권 사항만 따로 떼놓고 볼 거예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 등기 사항은 따로 모두 떼어놓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개시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누가 신청하느냐 여부입니다. 아니, 좀 전에 봤던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지 어때요? 계약의 당사자면 누구나가, 적격만 있으면 누구나가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신청인이 중요해졌어요. 자,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인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법률 규정에 정해진 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사자면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당사자가 되는, 계약 당사자,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요. 보존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아닙니다. 법률 행위가 없어요. 원인이나 일자가 없어요. 뭐는 있다? 신축이라는 사실 행위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 원시 취득이지 법률 행위가 없다고. 때문에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한 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라면 대판수에 해당한 자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물이라면 마찬가지로
대판수에 추가해서 특인 경우라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판수라면 내용 뭐라 됩니다. 대판수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자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대판수 특이라면 뭐 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딱 봐도 네, 맞아요. 건물 특 두 가지를 나옵니다. 그런데 건특을 물어보면서 건물 일대 특을 물어보면서 항상 건물 자리에 토지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 과정 다음 과정 가면은 이제 뭐 기출 문제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예상 문제를 본다든지 지문을 볼 거거든요. 항상 오답 지문에서 뭘 채택하는 뭘 출제를 하냐. 토지에 대하여 특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답 지문을 매년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되었나요? 요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자, 책 정리 잠시 할까요? 자, 25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의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상되어 있습니까? 네, 대상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상에 동그라미 하고. 자, 소유권 보존등기 어떻게 합니까? 일몰일건주의에 맞춰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몰일건주의 원칙상 밑줄, 그리고 일부동산 전부 밑줄, 소유권 전부를 밑줄, 소유권 전부 밑줄. 자, 그래서 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되지 일부 보존등기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개시는요 신청이거나 직권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닌 신청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여부인데 257페이지 3번 신청인 차였습니까? 요 네모 3번 제목 체크하시고 별표 3개. 네모 3번 체크하시고 별표 3개. 별표했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라면 대판수, 건물이라면 대판수 특이었습니다. 그럼 대판수, 공통되는 대판수 먼저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자, 동그라미 1번,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밑줄. 그리고 넘기시면요. 25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포괄승계인 상속인까지 밑줄. 먼저 됩니다. 자, 대는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여야 합니다. 자, 그럼 대장은 뭐였습니까? 대장은 네, 맞아요. 토지 대장이거나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우리 지적법을 갈까요? 자, 대장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언제 최초로 만들어져요? 신규 등록하면.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없던 사실관계, 없던 땅에 관한 정보가 정리 신청을 하면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실관계 어디에 있는 무슨 토지입니다 라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만들어지면 얘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잖아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대장이 신규 등록할 때 최초 소유자라면 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요 들고 가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만들어 놓으면 건축물 사실관계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건축물 대장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에 신청을 해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라면 들고 와서 자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땅 만들었습니다.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나 건물이거나.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신이 나서 자 제가 이제 한 10년을 들여서 땅을 다 메꿨습니다. 한 10만 평이 만들었어. 기분 좋아서 대장이 최초 등록하고 최초 소유자로 등록하고 신청하러 가다가 차에 받쳐 죽었습니다.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만 신청한다며 사망하게 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면 참 아름답겠지만 불행하다면 소유자가 사망한다면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포괄 승계인
우리는 상속인이라고 하죠. 포괄승계 상속받은 자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거나 그의 포괄승계인 상속인이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까먹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신축하고 또는 땅 만들고 뭐 대장을 안 만들었어. 나중에 처분하려면 뭐 그때 하지 하면서 나는 연구 맞는 살 건데 라고 하면서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급하니까 어때요? 이거 팔아야겠다 싶어서 대장에 신청했는지 아닌지도 보니까 모르고 대장 신청을 대장 좀 떼봅니다. 내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서 보존등기 신청하려면 대판수에서 대로서 보존등기 신청하려면 대장을 떼봤는데 희한하게 주성배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김정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 건데 내가 신축했는데 라고 한다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이제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사님 이거 내 건데 보존등기 하려거든요. 보존등기 하려면 대판수에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 가셔야죠 라고 하니까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한국말인데 끝까지 들어야죠 하면서 자, 제가 신축하고 제가 땅을 만들었는데 대장이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요거 어쩝니까? 라고 하니까 재판 가는 거예요. 요거 좀 봅시다. 사실관계 이 판사가 사실관계 실체관계 분석을 뭐 6개월에서 뭐 1년, 2년, 3년 걸려서 이게 맞습니다. 대장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판결문. 그래서 자, 판결문으로서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갑이지만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라고 판결로서 소유권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은 판결로서 소유권을 증명한다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가져가서 자, 내 겁니다. 전마저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판결로서 뭐 할 수 있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또 이렇게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또 등기도 안 하고 대장도 안 만든 상태. 그런데 그 땅이요 공용 수용을 당합니다. 수용을 당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수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본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수용은요 말이 수용이죠. 어때요? 뺏어가는 거예요. 내 거 공공의 목적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안 줘도 공동신청인데 원래는 내 건데 소유권을 넘기니까 의무자로서 필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없이 지 맘대로 뺏어간답니다. 되었나요? 보존등기 안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수용 당사자가요. 주체가 공용 수용하는 공용 수용의 주체가 지가 미등기라면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주인이 있다면요 혼자서 이전 등기도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자, 공용 수용이 일어나면 수용 주체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에 의한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주체 명의로 직접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시험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바로 특이에요. 자, 특입니다. 특은 뭐냐라고 하면 특별 자치 도지사이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을 확인 서면으로서 증명하게 된다면 보세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게 맞습니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게 맞아요 라고 확인한다면 이 확인 서면으로서 증명해서 말 수 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오로지 건물만입니다. 아니 토지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네, 토지는 그런 경우 없어요. 토지는 누구 겁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건물은 무주라면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가 맞지만 무주인데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는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만입니다. 토지 제외하고 건물만. 그런데 특별자치도지사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밖에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지사만 포함되는 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주도 좀 아십니까? 제주도 자, 고향이 제주도다 없습니까?
예, 그럼 여기 제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봅니다. 예,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자, 왜냐면 이 제주도 가잖아요. 다 저끼리끼리 다 합니다. 다 가족, 다 가족이에요. 요번에 그 제주도 그 드라마 했는데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 뭐더라? 뭐 있었는데? 고두심도 나오고 이병헌도 나오고. 네, 맞아요. 무슨 블루스 맞나요? 아무튼 그 드라마. 제주도 드라마 보면 다 저기 친구고 저기 가족이고 막 뭐 어망 하면서 뭐라 하고 막 저끼리 막 다 친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주도는요 기본적으로 시족 사회예요.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제주도 여행 관광 다녀보는 거 아마 알 겁니다. 먼저 제주도는요 토착 민족들이 있었는데 토착 민족들 그 사이에서 자, 삼성혈인단가 있습니다. 삼성혈이라는 요 유적지에서요. 자, 고, 양, 부라는 세 사람이 신인이라고 해요. 신이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자, 관광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고양부가 태어나서 유적지가 되고 관광지가 된 겁니다. 삼성혈. 그래서 고시성을 가진 신, 양시성, 부시성을 가진 신. 요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적지 마세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지금 한 반쯤 눈이 감겼길래 잠깐 해드린 거예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고양부라는 삼시성을 가진 신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얘들이 다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살다 보니까 이제 혼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혼인지라는 또 유적지예요. 관광지죠. 혼인지라는 유적지에서 세 명의 그 토착 공주와 결혼을 각각 쌍을 맺습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어디 차렸냐? 신호를 차렸는데 신방굴이라는 데서 신방을 차립니다. 신방굴이라는 데 신방을 차린 처음엔 좋았어요. 신방문 가보신 분? 안 갔습니까?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만장굴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굴에서 한 굴에서 어이구 신혼부부 세상에 살기 적합합니까? 적합 못합니까? 계속 메아리 소리 조금만 부실 거도 메아 소리 막 울리고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야 우리는 못 살겠다. 따로 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이좋게 살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흩어지느냐? 방법이 자, 세 명이서 활을 쏴요. 이렇게. 세 명이서 활을 쏴가지고 활 닿는 데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 애기들, 자식들 데리고 이제 거기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1도동, 2도동, 3도동이라고 해서 자, 여기 가면은 고씨만, 여기 가면 양씨만, 여기 가면 부씨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집이 한 채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수십 채가, 수천 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친척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다 일가 친척이면 자, 이게 내 겁니다. 이게 네 겁니다. 구분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다 가족인데. 자,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로부터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나 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집을 받았다고 봅시다. 할아버지가 어차피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모야, 아이고 할매야, 이거 다 친척인데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부도 없어요. 뭐 대장도 없습니다. 그냥 지어놓으면 아이고 저 새 집 지었네, 축하한다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갑자기 제주도 땅값이 오르고 중국 사람들 와서 막 관광지 개발한다. 땅 팔아라 하니까 아이고 땅 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처분하려면 이제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 보존 등기를 하려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입니다. 대장도 없어, 보존 등기도 없어. 아이고 어떻게 할배의 그 아빠의 삼촌의 그 사람한테 받은 건데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대장이 없네, 네 거 못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들어가서 할매야 이거 누구 겁니까? 네 거지. 이모야 누구 겁니까? 네 거지. 다 확인받습니다. 네 거지. 없어도 다 네 거야. 또 이제 제주자치도지사 데리고 와가지고 도지사 이거 누구 겁니까? 그래 들어보니까 네 거 맞네. 들어보니까 네 거 맞네. 누가? 대장 등기부는 없지만 누가 인정해줍니까? 주위 친척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 인정한 것은 누가? 제주자치도지사가 이게 맞습니다. 확인서를 써주면요. 이게 맞네. 토지는 아닙니다. 건물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그 얘기 하려고. 누가? 제주자치도지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주도 말고 어때요? 여기 부산만 넘어와도 어때요? 저건 네 거 아닌데 내 거일 수도 있는데 막 달리 듭니다.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알고 내 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면서 내 거도 있다고 숟가락 슬쩍 얹어요.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고, 아이고 딴 데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유재산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래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제주도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들어갑니다. 왜 요새 뭐 다큐멘터리 보면 그 있잖아요. 뭐 이상해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개구리 물 끓여 먹고 돌 끓여 돌탕 만들어 먹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건강하세요. 여기서 막 순두 먹고 김치찌개 먹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돌탕 끓이신 분들.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 어때요?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죠. 집 지어놓고 삽니다. 그 집 누구 겁니까? 그 사람 거예요. 자연인인 거예요. 하지만 자연인 대장이 있습니까? 등기부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시장구수 구청장이 저기 자연인 한 명 계신다. 그 집은 자연인이 만드는 집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말고 뭐로면 건물이라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인정만 해준다면 확인서로서 말할 수 있다. 증명되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뭐만? 건물만. 그래서요 우리는 대판수 특이고 대판수까지는 토지 건물 공용이지만 특은 어디에서만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8페이지 양가로 2번 258페이지 양가로 확정 판결 있습니까? 네 판결에 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양가로 3번에 수용으로 인하여 돼 있나요? 네, 수용의 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첫째 줄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한 사업 시행자는 있습니까? 밑줄.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한 사업 시행자 밑줄 하시고 요거는 이제 수용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양가로 4번 있죠.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의 특의 동그라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로지 뭐로만? 건물 두 번째 줄에 파란색 건물 되어 있습니까? 건물 동그라미 별표 3개. 그래서 건특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꼭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건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존등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판수 특인자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자 이렇게 신청인 지위에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보존등기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해야겠네요. 자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기억납니까? 누구가 신는 어떤 신는 관찰해라. 아이고 저 잠시 시간 30분 전에 했습니다. 부원일 목심 필관 기억 안 납니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신청서마다 기본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신청서를 작성하면 부원일 목심 아이고 잘하십니다. 네. 부원일 목심 필관 부원이란 사람이 신은 나무 신발은 필수적으로 관찰해라. 부원일 목심 필관이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7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존등기 신청할 때 부원일 목심 필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원인, 일자, 목적, 신청인 지위 그리고 등기필 정보, 관할 등기소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이라면 원칙이라면 그런데 보존등기는 좀 달라요. 자, 보존등기는요. 자, 보세요. 먼저 부동산의 표시는 기록을 할 겁니다. 하지만 등기 원인, 등기 일자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일자가 있습니까? 없죠.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법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하죠. 누가 신청합니까? 법률 규정에 정해진 자만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때문에요. 얘는 등기 원인, 등기 일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65조, 등기법 65조 1항에 가능한 대판수의 대입니다. 나는 대판수 특의 특입니다라는 뭐로서 대판수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해요라는 자 근거 규정 신청 근거 조항 또는 근거 규정이라고 한대요. 자, 이 근거 규정을 기록을 해야 되지. 원인 일자 기록한다 안 한다. 예, 원인 일자랑 원인과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라서. 그럼 얘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자, 나는 대판수의 대입니다. 대판 특수의 특입니다라고 한다는 그 근거 규정을 기록합니다. 원인 일자 자리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자,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목적을 할 거고요. 자, 신청인 정보는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권리자, 의무자의 신청인 정보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얘는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 보통 신청하면 누구의?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며. 맞나요? 의무자가 없네요.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좀 특별해요. 등기 원인, 등기 일자가 기록되지 않고 대신에 근거 조항, 근거 규정이 기록될 거고요. 신청인 정보에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규정에 의한 신청인 정보가 기록되면서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필정보 또한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관할 등기소를 표시하면 완벽해지겠네요. 되었나요? 그럼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한 페이지 260페이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4번 신청 절차에 양가로 1번입니다. 신청 정보의 제공 사항에서는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의 어느 하나에 따라 되어 있나요? 자,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법 제65조의 어느 하나 밑줄. 근거 규정입니다. 나는 대판수의 대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근거 규정. 대판수의 판이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그 근거 규정.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인하고 연원일이 있다 없다. 세 번째 줄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반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일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면 얘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등기 원인 X, 그 연월일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신청 봐야겠네요. 등기부 신청서를 봐야겠네요. 자, 262페이지. 262페이지 보시면 보존 등기 신청서가 나옵니다. 자, 똑같아요. 생긴 거는 접수 처리 통지 부분은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할 부분이고 밑에 부동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의 표시에 부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월일 원인이 없습니다. 대신에 목적의 목 동그라미. 원인과 연월일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근거 규정 있나요? 동그라미 별표 하나. 자, 신청 근거 규정 동그라미 별표 하나. 얘가 이렇게 대신 나오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리고 밑에 신청인 정보인데 지금까지 좀 전에 봤던 거는 권리자, 의무자가 있었잖아요. 대신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신청인, 지위인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습니다. 의무자가 없다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납부번호 밑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내용이 있다 없다? 없네요. 그 사이에 납부번호 첨부서면 그 사이에다가요. 의무자의 필정보 X 하나 적읍시다. 저 가운데 보시면 첨부서면 되어 있죠. 첨부서면. 표에 거기 있네요. 첨부서면 바로 위에다가 납부번호 그 사이에 거기다가 의무자의 필정보 X 하나 적으시면 되겠네요. 통상의 신청서라면 이것들이 기록이 되지만
의무자가 없는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필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방법원 돼 있나요? 관할 등기소에 표시가 기록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223페이지에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비교를 하시면 그 차이점이 명확할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없는 부분, 있는 부분, 부, 일, 목, 신, 필, 간이 기록되지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서 267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봐야 되는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로 기입됐으면 이제는 물건이 생성이 됐고요. 생긴 물건이 변동이 되어서 이전될 수도 있겠죠. 변동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최초로 기입됐기에 우리는 이전 등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전 등기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또는요 신탁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해서 쭉 볼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런데 요 과정은 우리가 방금 봤던 등기 절차 총론 그리고 그 앞에 봤던 등기 총설의 내용을 전부를 이해를 해야지 얘들이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해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가서 이제 민법과 같이 할 때 다음 기본 과정에서 민법 같이 하면서 보시고 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또 넘기시면 이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페이지를 보면 282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소유권 282페이지를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요. 지금 앞에서 봤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어떤 등기를 보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최초로 창설되는 기입 등기 무슨 등기? 설정 등기. 맞아요. 설정 등기와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등 또는 변경되는 모습을 볼 건데요. 자, 그런데 얘는 말 그대로 봅니다. 282페이지 지상권. 넘겨서 자, 284페이지에 지역권. 자, 286페이지에 전세권. 찾았습니까? 그리고 자, 289페이지에 저당권. 또 넘기면요, 295페이지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297페이지는 권리 질권에 관한 등기 쭉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거의 한 7, 80%는 어떤 내용이냐? 이 기본적인 물건에 관한 설명이에요. 기본 설명이에요. 자, 이 기본 설명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오셔야 수월합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은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양은 많지만 명확하게 압축됩니다. 볼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세요. 281페이지. 자, 281페이지 폈습니까? 네, 보시면 281페이지 밑에 각종 권리 등기 표 있어요. 표. 예, 표를 보시면 이렇게 용익 물권도 있고 채권 담보 물권도 있고, 자, 그 권리 내용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내용 있고, 뒤에 보시면 권리의 일부는 되고 권리의 토지의 일부는 되고 권리의 일부는 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오른쪽에 회색 상자 있습니까? 네, 회색 상자 전체를 크게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요렇게 크게 전부를. 네,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 7, 8문제는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볼까요? 자, 먼저 282페이지 지상권부터 정리할게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너무 좁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자, 먼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최초로 기입등기 우리는 설정 등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상권이에요. 자, 지상권은 타인 토지 위에 나의 물건을, 나의 정착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소유 사용이 키워드입니다. 타인 토지 위에요. 나의 지상물, 정착물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소유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입니다. 자, 이때 지상권 설정할 때는요, 지상권 설정할 때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 신청 정보에 부원일, 보세요. 신청 정보에 부원일, 목, 신, 필, 관이 신청 정보에 기록이 되겠죠. 추가해서 각 권리 등기별, 권리 등기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추가되는 필요적 기사항이 무엇인지 걔만 물어본다고요. 걔가 뭐였습니까? 방금 봤던 281페이지에 그 회색 사항들, 걔들만 나온다고요. 자, 그럼 282페이지 보시면, 자, 다시 넘기세요. 자, 앞에 오지 말고.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282페이지 양가로 2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서 동그라미 1번 필요적 내용 있습니까? 네, 지상권 설정하면 부원일, 목심, 필, 간에 더해서 목적과 범위, 무엇을 소유할 것인지. 자, 나는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입니다. 또는 수목,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입니다. 목적. 그리고 지상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부의 범위, 전부의 범위. 그래서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자, 28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기획번에 목적의 동그라미, 니은번에 범위의 동그라미. 네, 지금 당장에는 이 정도만 보고 가세요. 넘깁니다. 지역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도 보시면 285페이지에 양가로 2번 신청 정보 있습니까? 자, 필요적 내용에서 동그라미 기획번에 목적, 동그라미 2번에 범위입니다. 하지만 지역권이기 때문에 자,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타인 토지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나의 토지, 그 토지의 표시까지. 자, 그래서 285페이지 동그라미 디귿 보면 요역지 되어 있습니까? 네, 요역지 오른쪽에다가 토지의 표시 하나 적을까요? 토지의 표시. 그래서 자, 지역권에서는요, 목적과 범위, 토지의 표시가 필요적으로 기사항입니다. 부원일, 목심, 필간에 추가해서 기록돼야 돼요. 자, 그럼 넘기시면 이제 전세권입니까? 네. 286페이지 전세권인데요. 요 네모 3번 체크하시고 별표 3개 해볼까요? 자, 네모 3번 전세권에 관한 등기 네모 3번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자, 전세권은 자, 전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전세권은 따로 떼놓고 특수 목적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따로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 3번은 체크하시고 별표만 3개 합시다. 자, 그리고 전세권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전세권은 사용 수익만 하려고요? 그냥 지 맘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하면 전세권 해줍니까? 만약 제일 중요한 거 전세금을 줘야죠. 예, 전세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면 여러분들 사용 수익만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용 수익하려면 응당 뭘 제공해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 때문에 얼마를 지급했냐? 전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기록합니다. 목적은 필요 없어요. 왜?
전세권 설정하면요. 전세 설정하는 당사, 부동산의 목적에 당연히 맞게 써야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전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 아파트 전세하면서 주인한테 미리 말해요. 신혼집 할 겁니다. 공방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아파트 2층을 빌려놓고 마구간을 차려놓고 말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건초 뿌리고 야 여기 딱 좋네. 말들 막 스트레스 다 풀고 너무 좋네. 소 말 키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축사 쓰면 안 돼요. 아파트 목적에 맞게, 부동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지 지 맘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는 목적이 이미 정해진 바, 목적을 따로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밑에 286페이지 양가로 2번 필요적 내용은요. 기억번에 전세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니은번에 범위 동그라미. 자, 목적은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289페이지 볼까요?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여 뭡니까? 갚지 못하면 경매로서 최우선 변제받는 권리 저당권입니다. 때문에요. 자, 이때는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누가 얼마를 빌렸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289페이지 밑에 2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양가로 2번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에 실행되어 있습니까? 네, 기억번에 채권액의 권 동그라미. 되었습니까? 그리고 290페이지에 채무자의 무 동그라미. 되었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액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액이고 채무자가 기록됩니다. 채무액이 아니라 권액입니다. 채권액과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 또 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임차권이 있죠.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겨서 295페이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되어 있나요? 자, 임차권은 전세권 밑에 달아줄게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면서 차임을 지급 사용 수익하죠. 목적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 목적 필요 없이 뭡니까? 임차권의 범위와 차임이 각각 기록될 겁니다. 자, 그래서 295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 신청정보 및 등기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에요. 차임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차임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이해됐나요? 똑같아요. 목적 필요 없이 범위 전세금 차임. 자, 페이지 넘어서 297페이지 297페이지 권리질권 있습니까? 권리질권. 예, 권리 동산질권은 본격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권리질권은 뭡니까? 예, 저당권을 담보 잡는 거 얘랑 똑같아요. 때문에요. 권리질권은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를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게는 뭐냐라고 한다면 담보 잡고 있는 저당권을 기록해 줄 겁니다. 그래서 297페이지. 자, 297페이지 양가로 1번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양가로 3번 신청정보 및 등기 기록에서 자, 1번에 채권액 되어 있습니까? 네, 권의 밑줄 액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채무자 되어 있습니까? 무의 동그라미.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필요적 정보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럼 요 두 가지만 적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부원일, 목심, 필관 추가해서 각 권리 등기별로 특성에 따라서 추가된 애들이 다르다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인데 양은 너무 많아요. 딱 요 정도만 일단 들고 갑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서도 또 볼 때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추가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좀 더 어려운 부분,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을 늘려나가는 거지. 이해됐나요?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기본 과정 하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타 등기들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